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없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 중에서도 각광받던 약품인지라 이 코로나19 치료 전망에 또 한 번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달러 국채를 처음 발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긴 한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중국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7개월 이상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8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첫날 아쉬운 성적표를 남긴 가운데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장날 개인 투자자만 매수한 가운데 현재 가격도 21만 5천 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의 적정 주가를 20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려웠는데 이유는 그동안에 좀 기대감을 줄만 했던 재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치료제, 백신 지금 임상 중단됐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들려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와야 되는, 신속히 나와서 해결을 코로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명 매물 나오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구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영국 쪽도 그렇고요. 독일 쪽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셧다운 공포, 락다운 공포에 접어든 상황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야간 통행금지 발효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발 코로나19 리스크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 부분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미국 내부에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부양책 부분에는 아무래도 대선 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지금 갈 길을 잃고 낙폭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빠지네요. 지금 코스피 1.5% 가까이 빠지고요. 코스닥은 2.5%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종목 상담 금요일장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31531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별로인 것 같아요. 객장 상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인소프트, 삼성전자, 넷마블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BH, 에이스테크, 알테오젠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빅히트,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JYP 엔터테인먼트, 한송네오텍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의 동향과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개별 업종 중심의 그 상승이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좀 수급이 좀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과 함께 철저하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역시나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또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재차 좀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좀 시장이 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좀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향후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오늘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3일 연속에서 동반 순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좀 수급적인 좀 요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 전망도 그렇게 뭐 밝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뭐 지금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연속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5거래일 연속 이번 주 내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역시나 대선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이제 다시 재차 좀 수그러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바로 이제 부양책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연속, 즉 코스닥 시장은 5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 하락에 따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IT라든지 자동차, 화학 업종 등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 업종이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콕하다 보면 돈을 여행에 안 쓰고 그 돈 모아가지고 가전 사는 소비 행태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TV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TV 판매 호조 속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상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보통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홈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예, 저도 이런 단어를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또 지금 집에서 그냥 어디 안 가고 지금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TV 너무 좀 트렌드에 안 맞게 저화질 같아. 너무 화면이 작아. 그러면은 바꾸려고 하겠죠.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들 쓰는 차원에서 잠깐 하나 언급을 드리게 되면 보통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는 얘기가 LCD와 LED를 전혀 다른 걸로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LCD 안에 LED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백라이트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뒤에 광원이 존재를 하죠. 그런 쪽에서 LCD 안에 LED가 있고 게다가 QLED라고 하는 TV가 LCD에서 파생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다른 게 OLED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LED가 붙었다고 해서 그냥 OLED와 LED가 또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라이트가 없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QLED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삼성 쪽에서 LCD를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하나의 축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진화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LG 쪽은 OLED죠. 이쪽에 대한 강점과 이쪽을 계속 밀고 있다는 쪽에서 그래도 글로벌 대세 그리고 국내 TV 관련된 쪽에서 가장 주요한 메이커들이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LCD 쪽이 가성비가 좋다, 뭐 가격이나 전력 소비가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넓고 현명한 그 명암비가 높고 이런 쪽은 OLED가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LCD TV도 비롯해서 상당히 잘 팔린다는 관점들이 올해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세계 TV 출하량을 보게 되면 6,200만 대로 전 분기 대비해서 38% 늘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특히 코로나19 대비해서 산업이 성장한 거를 몇 개 찾을 수가 없는데 그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패널과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수요가 증가하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관련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로 보게 되면은 2분기의 글로벌 PC도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 성장할 정도로 특히 PC 시장은 한물 같다, 사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가 또 깜짝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패널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CD TV용 패널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대중적인 32인치가 제일 많이 50% 이상 올랐고요. 그래도 중대형 쪽으로도 뭐 48인치, 50인치 정도 때도 거의 30%대 이상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패널 가격도 오르고 제품 가격도 잘 팔리고 이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잘 보여줬던 게 LG전자죠. 그래서 LG전자의 실적 흐름들의 가장 큰 축이 이런 어떤 TV의 변화를 가지고 끌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TV 브랜드별 출하량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당연히 독보적인 1위고요. 1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기네스북에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어떤 인기가 좋은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67%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 대비 80% 이상 성장하면서 가전은 LG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증명시켜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TCL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LG전자가 OLED TV로 격차를 더 벌려야 되겠죠. 이에 따른 숙제가 내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요즘 또 뜨거운 게 롤러블 TV죠.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TV가 밑에서 스르륵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관점에서 뭐 가격은 1억 원이라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래도 돈 많으신 분들은 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고 4분기도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같이 연장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최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멘텀은 내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특히 이제 눈여겨보는 게 올해는 부진했지만 내년에 대한 변화가 나오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LG전자는 올해도 좋고 내년까지도 연장될 걸로 보여지지만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약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LG전자는 항상 4분기에 실적이 부진했었죠. 그런 분위기고요. 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LCD 쪽은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OLED에 대해서 계속 박차를 가하는 변화가 나와야 성장성과 그리고 또 실적의 변화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놀릴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OLED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OLED 소재 쪽에 이녹스 첨단 소재 물론 올해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은 또 발달한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비업체 SFA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낙폭을 보였는데 내년에 변화 가능성은 또 나와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판매가 계속 잘 돼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성장세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 흐름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도 어떤 격차를 벌려가면서 경쟁자와 격차를 벌려가면서 보여주는 신기술에 대해서 초점을 가서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심 있는 게 실리콘웍스죠.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주력하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한 7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미니 LED TV가 대중화로 내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수혜 쪽이다라고 봤었을 때 올해도 실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도 변화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관련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 시즌을 바라보면서 일단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좀 여파가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3분기 그래도 올해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하향되다가 살짝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져도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4분기가 항상 전통적인 비수기 관점이죠. 4분기에 보통 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과급 관련된 부분들을 떨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동향들은 오히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좀 낮아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 동향들이 살짝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3분기는 작년 동기보다도 좋아질 것이다. 물론 여기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3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연결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삼성전자나 IT 종목들,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어느 정도 선방하는 걸로 발표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주에 대한 성장세보다는 전혀 지금 얘기가 될 상황이 아니죠. 정부가 계속 신용대출까지 막는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규제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쭉 지켜봤었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번에 3분기의 실적 변화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4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올라올 걸로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다음 주에 실적 동향을 살펴보시되 일단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도 기관이 매물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거워지는 관점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텍트를 통해서 성장주 관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아졌는데 이 부분이 일단 반영됐다는 관점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눈높이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가장 포인트는 이번 주 실적이 좋은데 내년까지 이어지겠느냐 이런 분위기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봤을 때 또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한솔케미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텍스 쪽은 당연히 이제 금호석유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잘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게다가 2차전지 소재까지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잘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내년의 확장세 생각하게 되면 한번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주춤한 상황들인데 이런 때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다나와라는 종목인데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는데 주가가 크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때는 한 번쯤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 특히 PC나 TV 같은 또 생활가전들을 검색 많이 하고 연결을 판매로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졌겠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보면서 실적 발표 시즌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예, 슈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아니면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커질까? 대선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사실 아쉬움도 네. 좀 들고요. 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은 미국 언론에 따르면 뭐 계속 나오는 상황 두 자릿수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진짜 실제로 하면 어떻게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올까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 나와주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안정감이 우선적으로 들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그 심한 발언들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를 잘하는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언들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래도 글로벌 대외 관계도도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적 관계를 더욱더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를 유지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미국에서도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한 바이든 후보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그에 따른 정책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나 치료 일단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확대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진단보다는 당장의 급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CMO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바이든 쪽이 진단키트와 보호장구, 마스크 업체 쪽으로 긍정적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뉴딜 사업 관련된 부분 2조 달러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청정 에너지, 환경 규제 강화, 청정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공약까지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조금 보호 무역주의랑 그리고 바이든의 어느 정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자주의 성격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아시아 전체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상하원 석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책 결정과 한 방향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수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까지 함께 더해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바이든 후보 당선에서 긍정적 영향이 더 많지 않나라고 판가름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뭐 굉장히 매기가 많이 쏠리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10배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저희가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요?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제가 ETF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 벌써 매달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석 달 전부터 얘기해 주신 8월 것 같아요. 7일에도 네. 말씀드렸고 9월 4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10월 16일에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하셨듯이 급성장해 있고 고도로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한 종목을 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트상에서 고점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고점 대응을 할 때에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LS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3월 저점 이후부터 지금 현재 상승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성 ENG 마찬가지로 코로나 저점 이후의 상승분들을 꾸준히 살펴보신다면 이 부분에서 좋은 기업이고 유망한 기업이고 향후 미래 전망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하지 말아야 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ETF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덱스 200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코덱스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조정 시에 들어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분이 조정 시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깊은 조정들이 나왔을 때의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 어떤가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유망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든 후보 최근에 헌터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기업에 검찰 수사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입김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현재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는 건가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상승한 종목은 배제하셔야 되고 차라리 깊은 조정 때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나 타이거 에너지 화학 쪽 ETF 상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 속에서 5G 지금 품은 아이폰 신형을 또 공개를 한 거예요. 뭐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이 덕에 또 오르기도 했어요. 어때요? 기술주가 다시금 좀 올라올까요? 아니면 성장주가 계속 이렇게 추세를 좀 탈까요? 네, 동일하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오른 종목은 필수 불가결하게 조정이 나와야 쉬었다 가야지 그쵸, 할 수밖에 매일 오를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쉼 없이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한 번 더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섹터의 주도주 5G,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열, 풍력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쉼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 투매가 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 대응은 연말까지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기존으로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셨다가는 결코 수익을 보실 수 없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섹터는 배당, 그리고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중국과 관련된 부분, 한한령 해제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연말까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진핑 주석의 12월 방한이 초읽기로 다시 한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어제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2차 팬데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내 증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허황된 장밋빛 전망, 이것에 이제 따라가기에는 이제는 그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실적과 숫자, 공시를 통해서 확인되는 모멘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쉬어가는 성장주,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가치주, 모멘텀 꼭 확인하시되 가치주에서는 실적과 공시, 모멘텀 꼭 확인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우리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뭐 삼전이나 LG화학, LG전자는 했지만요. 미국은 돌입을 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JP모건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네.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 쪽은? 지금 16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질 부분들을 보면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9일 로지텍, 그리고 UBS, 20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21일부터는 넷플릭스, IBM, 에보트랩, 그리고 22일 아마존, 길리어드 사이언스, 비자, 23일 버라이즌, 필립스, 에온까지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팩트셋이라는 리서치 업체에서 말하기를 미국 기업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8% 하락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지금 21% 정도 하락할 것이다. 전년 대비 수치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2020년도 총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전년 대비 2.8% 정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18%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에 속한 기업들 이제 PER 추정치가 21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PER을 한번 평균을 내보면 PER이 15.4배 정도인데 그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PER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봐서는 시총 상위주들의 과도한 성장, 과도한 오버슈팅의 부분들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경고를 이제 시장에 조금씩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PER 같은 경우까지도 들먹이면서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도 미국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6만 명, 7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대선 전뿐만 아니라 대선 후에도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 리스크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어닝 시즌 이후, 대선 이후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은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앞에 남아있는 장애물들, 리스크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증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실 뭐 빅히트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빅히트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이슈였던 게 엔터주 전체를 지금 집어삼켰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요. 7조 미치예요, 시총이. 네. 오늘 지금 뭐 20%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거품 얘기도 있고 뭐 적정 주가 논란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구독 경제의 총아인 아마존의 경우만 봐더라도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미 멤버십이라는 팬덤,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미 멤버십의 구독 경제 논리를 도입을 해서 아마존의 PSR 이제 11배 정도, 매출액에서 11배 정도 하면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경우 2020년 매출 한 6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PSR 11배를 대입했을 때 약 6조에서 7조 정도, 크게 봤을 때 상장 공모 예상가도 3조 5천억, 4조 5천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PSR 구독 경제 논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6조에서 7조 사이에 대한 부분들 기업 가치가 크게 평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30만 원을 대입했을 때 시가총액이 10조 가량이었던 거죠. 그러면 6조, 7조 이상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구독 경제 논리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끌어와서 시총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6조, 7조 언저리가 적당한 평가선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 한 가지를 짚고 싶고요. 앞서서 있었던 SK 바이오팜의 IPO 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도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를 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 빅히트 엔터의 이 IPO 시장에서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매물 출회를 하고 기대감이 오늘도 이어지지 않자 곧장 다시 한번 매도세로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본다면 이번 양도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IPO 시장에서 이번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큰 기업이 신규 상장한 기업이 하락하자 동반 엔터 3사들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넷마블이나 DPC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여지없이 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IPO 시장인데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많은 돈을 넣어야지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공모 시장을 더 키우려면 비율에 따라서 많은 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분할되는 분배되는 주식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참가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면 내년도에 이어질 여러 IPO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빅히트는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상장 초기에는 어지간하면은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아니면 뭐 받았으면 팔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6개월 나오는데 정도는 지켜보자라는 네.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차트가 그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LG화학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네, 발표한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주 달래기에 많이 나서고 있어요. 뭐 배당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왔고 잠정 실적 발표까지도 해줬는데 주가는 못 가요. 리콜 네, 악재 그렇습니다.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주 잔고가 150조 원까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지없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추세 하단부에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 하단부를 뭐 보조선으로 그어놓고 봤을 때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죠. 물적 분할 리스크에 이어서 주주가치 재고를 통해서 배당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우결권 자문기관인 글레이루이스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결국엔 자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이 없다, 경제적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방향타를 삼고 결국 주총에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LG화학의 최대 주주인 LG는 LG화학의 지분을 33%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인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무난히 이번 물적 분할에 대한 주총 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LG 지분율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LG화학 자체에서 공개 매수가 혹시 나올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추세 하단부에서 손절하거나 매도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어지는 화재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충분한 조사와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배터리셀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배터리셀 분리막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와의 공동조사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재현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셀 제조는 LG화학이 하고 있고 배터리 팩 가공은 HL 그린파워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회사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그리고 배터리 어셈블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화재의 원인이 규명될지,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이하 배터리 문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호주에서 오늘 나온 뉴스죠. 호주에서 배터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LG화학이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3월 저점 이후에 상승분 나왔고요. 상승분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에 단기 추세 하단 부분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만 된다면 LG화학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마감 임박 60분 상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머 리포트 이어갑니다. 돈머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종목은 월요일 그리고 나머지 화수목금 중에 게릴라성으로 공개해드립니다. 2종목을 말씀을 드린 뒤에 그 2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저희가 편입을 할 예정인데요.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 뒤에 입장 바로 가능하네요. 네,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총 누적 수익률은 1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그리고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도 모두 다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초반에 빠져나간 종목들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지금 잘 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부터 오테까지, 그리고 레몬도 18%가 넘게 올라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수익률 달성한 종목 써니전자 2번 연속 목표가 달성하고, 자 다음 볼까요? S맥, NHN. 근데 NHN은 포트 제외한 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자 현재 포트폴리오 좀 볼게요. 아 많이 빠졌네요 지금. IA도 그렇고요. 한 종목 한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주 큰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수익률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간 종목들 제외하면 지금 포트는 AS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크게 빠지다 보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신라섬유라든지 뭐 양지사 같은 기존에 이제 뭐 거래 대금이 뭐 1억도 안 나오던 그런 저런 이제 품절주 같은 위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이슈들, 그런 이슈들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미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조정에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갭 하락 이후에 많이 올려줬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한 830포인트 정도 요 갭 구간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이제 이탈하면서 완전히 최저점까지 찍고 지금 아래쪽에 좀 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저점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지금 오늘 가격대 자리가 저점 자리가 820포인트,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잡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이나 일반 투신 같은 경우는 개인 환매 대응의 매도, 그리고 사모펀드는 사모기관 환매 대응의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지금 ETF라든지 기관 개인 외인들 그런 거 환매 때문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사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지금 저점 내려오는 거 계속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좀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이제 양도세 요건 때문에 지금 매도로 좀 계속 일관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도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수급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미증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또 장중에 급락을 한번 했어요. 급락하고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저점 매수 기회로 지금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810포인트, 그러니까 전저점 부근 이 추세 하단을 깨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 이걸 깬다 하면 주식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은 40% 정도 유지하시면서 조정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도너리포트 종목인데요. 유지랩,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시장 빠지니까 거래량 없이 쏙 빠져버렸어요. 17,000원대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 실렸었는데, 지금 어제 한 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 오늘 보면, 거래량 거의 없이 지금 20선까지 다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보시면 여기 상승 흐름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유지랩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역시 전일 5일선 이탈하면서 거래량 굉장히 죽이긴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20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보시면 앞에 저항권 박스권으로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지금 밟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조금 기준으로 삼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IA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500원대의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이런 자리인데 이 가격대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내일 상승 출발하면서 도지 흐름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오버행 이슈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량은 금방 소화를 다 할 것 같은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양화학입니다. 김양화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선 이제 벗겨냈고요. 우상향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대권 시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권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 한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대선 테마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NHN은 안 했네요. NHN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제외를 한 이유는 5종목만 이제 포트폴리오 진행이 가능한데 시총이 이제 좀 높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너무 오래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빠르게 이제 확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는데 이 종목 대응 방법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저점 부근에 7만 원대에서 살짝 위에 7만 한 500원 정도 되죠.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이어가야지 추세 전환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뭐 조금씩 더 사셔도 되는데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는 마시고요. 7만 800원인 전 저점 부근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 가격대에서는 손절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아지면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산을 만들고 시장이 꺾이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나오고 시장이 완전히 고점으로 폭락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NHN은 무난하게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공개를 한 종목 더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후보군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 비티입니다. 넥스트 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 TCM 생명과학이 진단키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냥 코로나19도 진단키트로 이제 진단이 되고 나머지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5종목의 바이러스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방호복이라든지 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에이텍입니다. 자,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죠.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대법원 판정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로 완전히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단기적으로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이 종목 역시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선 테마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이주연이나 옆에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